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새 총리 중에 두 사람, 정세균, 김부겸, 같이 만나서 조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난 이유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 벌써 꽤 오래됐고요. 신당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 거는 내년 1월 초니까 지금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신당 창당까지는 아마 그로부터 한 달 내지는 한 달 남짓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신당 창당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낙연 신당 자체가 협상용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그 협상력이 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이 새 총리의 그 심산, 계산을 어찌 보면 꿰뚫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2월에 가서 위기가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죠. 연관된 각종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현재 예상돼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백현동 김인섭 씨 그 로비 재판 이런 것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이 재판 무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자, 이게 원래 제가 얘기한 건 12월 첫째 주 정도에 나와야 그 재판이 한 3번 정도 남았거든요. 3번 하고 내년 2월 인사 때까지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면 지금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서두르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됐다. 그거는 대법원에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내년 총선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하고도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한 이유는 뻔한 거니까. 결국 재판 지연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지금 현재의 대법원이 발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은 아마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왜냐하면 판결에까지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신당 점점 더 신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가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사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절자 그러면서 이제 신당 초전박살 해서 완전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도를 넘으니까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배경하에 이제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가 만났다는 거죠. 여기서 공감대를 이뤘다, 뻔한 거죠. 아니, 좀 친명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동병상련일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자기네들도 뭔가 독자 세력화를 하려고 하면 똑같은 비난 공세를 받을 겁니다. 친명계로부터. 변절자니 이런 얘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당의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엉뚱한 외지인이 나와서 이걸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이재명의 식민지처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쫓겨날 상황에 처했고, 그 중에 한 원주민은 나 이런 식이면 나갈 거야 라고 선언했고, 그게 이낙연이고, 정세균, 김부겸은 우리 여기서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계속 이러면 곤란하지. 근데 우리는 아직 이주 계획이 없어. 이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쪽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안에서 여러 얘기들이 된 거죠. 공천 학살 얘기, 당장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인사가 이원욱 의원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원욱 의원은 과연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세균계 민주당이 꽤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계는 없지만
정세균계, 이낙연계는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계파 현역 의원들이 많을수록 위기감은 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계 말고 이낙연계가 제일 많으니까 비주류 중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움직여야 한다 하는 압박을 이낙연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그런 의무감에 지금 굉장한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0월부터 뭐 이낙연, 정세균, 뭐 김부겸, 이낙연, 뭐 정세균, 김부겸 이런 식으로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새 총리가 한꺼번에 자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셋이 한꺼번에 같이 모이자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 새 총리가 이렇게 동석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뭐라고 하고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새 총리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새 총리가 만약에 모인다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공천 학살 분위기, 비주류를 향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걸 바로잡아라, 이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경고의 의미가 힘을 발휘하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는 건 곤란하다. 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그 측근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 이낙연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야 할 이유, 이런 데까지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신당을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래? 그러면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압박하고 주문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움직일까?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잘 알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 본인이 해놓은 말도 뭐 하루 뒤에 뒤집고 몇 시간 뒤에 뒤집고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뭐 진짜 존경한 줄 압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걸로 금세금세 뒤집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명확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만약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뭐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도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치적 공천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도전하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공천 부적격. 그런데 공천 부적격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어찌 보면 시스템 배제, 제가 과거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스템을 묘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엮어가지고 자기의 경쟁자들은 다 쳐내는 이런 구조, 이런 지금 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 쪽인데, 자, 지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경고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정말 자기들의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민주당, 그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스탠스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치는 게임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도 반격이 나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새 총리가 힘을 합쳐서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 끌고 그다음에 대충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동문서답하고 시스템 공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더 잘 알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과거에 했으니까. 그건 뭐 꼭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죠. 정치권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겉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선수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쓰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 김부겸 전 총리 지난 20일 날 만나고 난 뒤에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왜? 뻔히 아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 면박을 주진 않았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문을 딱 걸어 잠그는 순간 새 총리의 연대는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그러면 디바이드 앤 룰 서로 분할 통치가 가능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세 총리가 함께 탈당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말을 아낀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를 안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흐린다. 이러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이낙연 신당 아이고 나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나갈 테면 나가. 이럴 텐데 거기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만약에 합세를 해서 세 사람이 정말 신당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 맡고 김부겸 전 총리가 대표 맡고 자 이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과거인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복원하겠다. 제3지대 모여라. 해서 만약에 제3지대가 다 모였다 거기로. 그리고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 긴장하죠. 긴장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세균, 김부겸이 이낙연 시대에 우리 안 가. 근데 이재명 대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고칠 생각이 없죠. 그렇게 되면 겁 안 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 혼자 나가서 뭐 광야에서 해봤자 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건대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점잖게 이재명 대표한테 주문해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힘으로 압박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힘을 빼고 솜방망이로 코트를 건드리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게임은 만약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계속 이 상태로 이재명 대표를 뭐 압박 아닌 압박을 한다? 이거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관용밖에 기대하는 수가 없는데 관용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 전략은 지금과 다르게 정말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너무 모른다.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그래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올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치고 말지. 이대로 그친다면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